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직업상담사 2급 노동관계법규를 진행하게 될 김희향 노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저번에 기출문제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 얼굴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관계법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박수 드려요. 제가 객관식 시험에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답답하신 부분은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드리고요. 일단은 객관식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트로 할 때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공부 방법론 하면은 매일 집합처럼 눈을 반짝반짝이시면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공부 방법론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뭔가 좀 굉장하거나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우리 노동관계법규 어때요? 직업상담사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객관식으로 딱 합격할 만큼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압축이나 중요도 체크해드리는 거는 저의 몫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밑에 거 보시죠. 싫어하는 과목일수록 더 열심히 놓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학생들 보시면 사회보험법이 좀 그런 특성을 좀 가집니다. 사회보험법이 굉장히 빠락도 많고요.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손을 놓으세요. 하기가 싫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노동관계법규가 다른 거랑 달리 뭔가 법률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어렵겠지 싶어서 아예 손이 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아예 손에서 놓으면 떨어지십니다. 그죠? 아예 놓으면 떨어지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 동영상 강의잖아요. 그쵸? 듣기 싫어도 김희양 그냥 목소리 듣자. 켜놓자 그냥. 라는 마음으로 계속 들으면 반복하시면요. 그거에 대한 효과는 제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시더라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겁니다. 제가 가끔 막 잔소리 많이 심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은 그런 잔소리를 매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과목일수록 더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 한번 해드리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좀 얘기를 해봅니다. 객관식은요, 똑똑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누가 수학 집합하듯이 맨 처음 딱 나오는 것부터 새카맣게 공부한다? 그러시면 떨어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책에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책 보시면은, 자, 책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과목별 출제 빈도를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책에다가. 그래서 각각 법규들의 별표까지 다 달아놨어요. 중요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출문제 포인트까지 전부 다 기출문제가 어디서 출제됐다라는 것까지 다 달아드렸으니까 공부를 아무리 안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오는 부분만 거꾸로 공부해라 라는 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실 때요. 모든 객관식 시험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객관식 시험은요. 저는 기출문제 먼저 봅니다. 먼저 보는데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는 기출문제를요. 푸는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눈에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몰라도요. 특히 모르는 과목일수록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맨땅에 헤딩하는 과목일수록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고요. 기출문제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나왔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 어떤 개념이 좀 나오네? 이런 것도 물어보네? 이런 거 숫자 같은 거 나오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하나 더 나아가면 여기 이제 빈도별로 체크하는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작업 하지 말라고 이미 교재에다 실어드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실 거는 저는 이거를 좀 권해드려요. 예복습하라라는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다 계세요. 거창한 거 아니고요. 예습이라는 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동영상 강의 딱 켜놓고요. 플레이하기 전에 5분만 투자해서요. 여러분들 그 문제에 해당하는 뒷부분에 보면 문제들 있잖아요. 풀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해당하는 제가 나갈 진도에 해당하는 거 딱 보면 문제가 그냥 뭐가 나왔나 눈으로 그냥 찍어서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 거창한 예습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기 벌써 싫어져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관계법규 하는데 노동법 처음 한다. 그러면 뒤에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내지는 문제 부분 피셔가지고 문제에 근로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나오네. 이게 뭘까? 라고 눈에 한번 바르고요.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노동기본권이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험에 나오네. 요런 것들 위주로 눈에 찍어 놓고 수업을 들어오시면 이게 좀 했던 내용이구나.
이거 뭔가 기출에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적인 집중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팁을 드리면 저는 객관식 시험 볼 때요. 색깔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색깔, 즉 뭐예요? 자, 풀 때 저는 그랬어요. 제가 모르는 것 또는 틀린 것 요거는 핑크색 형광펜으로 체크를 했어요. 핑크색. 또는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노란색. 사실은 저는 모르는 거는 이제 따로 체크했거든요. 모르는 건 연두색으로 저는 체크했는데 이거는 뭐 각자 하시기 나름인데 왜 하냐고 말씀을 물어보시면 복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판에 한 번 빨리 보려고. 막판에 우리가 이거를 뭐 똑같은 수준으로 시험 막판 다가왔는데 똑같이 책장 넘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판에 내가 볼 거는 이런 거예요. 다 지우고 내가 이거 틀린 거 해놨는데 안다. 그럼 그거 샤프로 지워버리면 돼요. 책은 더럽게 쓰세요, 여러분. 저 책 굉장히 더럽게 쓰거든요. 찢어가지고 막 들릉들릉 들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 건데 뭐 제 특성이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겁니다. 복습 시간을 줄이고 나중에 막판에 한 번에 한꺼번에 빨리 돌리려고. 이렇게 하면 점수는 확실하게 올라가거든요. 노동관계법규 때문에 떨어졌다. 이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자신한테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잔소리를 좀 하고. 자, 그래서 모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틀린 거라든지 내지는 중요한 거는 좀 색깔을 달리 하셔서 나중에 책을 넘길 때 조금 책장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요걸 조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팁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저는 할 때 틀린 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의 뇌는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틀린 거는 또 틀려요, 다음번에. 그래서 저는 틀린 거는 여러 번 체크해놓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제가 틀렸던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할 때는 저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뭐 나중에 막판에는 한두 번 풀겠지만 저는 답을 체크를 합니다, 미리.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답을 체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옳지 않는 것은 하면 그냥 X 치시고요. 푸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X 치고 요게 답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요게 답이겠네요. 그럼 다른 건 다 맞는 거잖아요. 틀린 부분에 뭐가 틀려서 딱 해놓고 여기서 모르는 거, 틀렸던 거 형광펜으로 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요걸 그냥 읽는 거예요. 눈에 바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잘 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 공부의 학습 팁을 좀 하나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학습 빈도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막 지지부진하게 모든 걸 똑같은 강도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많이 나오는 부분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좀 작게 나오는 부분은 핵심 부분만 설명하고 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빈도수를 쭉 정리를 했더니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는요. 근로기준법에 별표가 4개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핵심이죠. 노동법에 뭔가 꽂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근로기준법이고요. 여기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지만 제가 또 조금 비중을 좀 있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인트로기 때문에 뭔가 이 노동법 전반에 대한 뭔가 기본적인 이해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빈도에 비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시면은 여기서는 뭐 떨어지는 거 없이 다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이 문제들은. 그래서 노동법이랑 근로기준법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요거는 좀 집중을 해서 들어야겠다. 다행히 초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반에 집합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고평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육아휴직 내지 출산휴가 뭐 요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법률인데요. 요런 것들도 굉장히 빈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고평법 한 챕터 이제 해놨고요. 요것도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얘도 빈도수가 3개로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기단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이런 것들은 조금 예를 들어서 근로자 중에서도요. 좀 보호할 필요가 조금 높은 근로자들을 이렇게 법으로 따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 즉 계약직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파견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 보호하는 이런 법률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아예 버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나오는 부분은 조금 정해져 있고 뭐가 나올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요거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제도에 대한 얘기들 나올 수 있겠죠. 요런 거, 그 다음 그 밑에 우리가 요 부분은 우리가 직업상담사 부분에서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고용정책기본법이랑
직업안정법 요게 조금 많이 나와요. 여기는 특히나 수치 같은 것들 여기가 조금 핵심이죠. 우리는 그래서 직능개발법이랑 직업안정법에서 각종 수치라든지 어떤 개념들, 객관식 문제 내기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고용보험법, 여러분들 실업급여로 잘 알고 계시는 고용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빈도수대로 제가 중요도를 놓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만 오신다 그러면 노동관계 법규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OT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양 노무사였습니다.